IB 교육과 유아 교육의 연계. 안녕하세요. 요즘 교육계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그러니까 IB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OECD 보고서도 있고 실제 학교 사례도 있고요. 오늘 이걸 바탕으로 아비가 뭔지, 우리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교육 트렌드에 관심 많은 당신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IB를 그냥 또 다른 외국 교육 과정 이렇게만 보면 좀 아쉽고요. 그 핵심 철학도 지향점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OECD가 말하는 미래 교육 방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나 AP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좋겠죠. 물론 한국에서 이걸 도입하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 과제들도 같이 짚어봐야 하고요. 그럼 바로 그 핵심 철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IB는 지식 암기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 과정에 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탐구하고 질문하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능력을 강조하죠. 이게 놀라운 게 IB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이런 학습 방식이요. 최근 OECD 학습 나침판 2032 제시한 미래 핵심 역량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OECD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 다양한 관점이나 긴장 같은 걸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 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 이런 걸 꼽았거든요. IB의 학습 자산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교과 통합 학습 같은 게 바로 이런 역량을 키우려고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미래 교육의 청사진 같다고 할까요? 그럼 우리가 더 익숙한, 그러니까 한국 교육 과정이나 AP랑 비교하면요.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봐야 할까요? IB는 학생이 지식을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어떻게 탐구하고 연결하고 적용하는지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주로 연구 보고서, 발표 토론 같은 선논 수령으로 진행돼요. 객관식 시험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팬데믹의 사회적 영향, 이런 주제로 학생이 직접 자료 찾고 분석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내는 전 과정을 평가하는 시기죠. 정답 맞히기랑은 거리가 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객관식 위주인 수능 시스템하고 좀 근본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IB 학생들이 국내 대학 입시에서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평가 방식의 차이인 거죠. 평가 방식 차이가 대입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딱 부딪히는 거네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IB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한다면서요. 유아 단계부터. 네, 맞아요. 만 3세부터 가능하고. 만 3세요? 그럼 그때는 뭘 배우나요? 그때는 아이들이 특정 주제, 예를 들어 물 아니면 우리가 사는 곡, 이런 걸 중심으로 놀이를 통해서 탐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과학, 언어, 사회, 예술 활동이 되게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거죠. 그냥 노는 시간을 늘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 DP에서는 대구나 제주를 중심으로 주요 과목을 한국어로 배우는 한국형 IB DLDP라고 하죠. 이중 언어 디플로마, 이걸 도입해서 좀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고요. 한국어로 진행하면 확실히 문턱은 낮아지겠네요. 근데 뭐랄까, IB 본연의 국제적인 감각이나 외국어 능력 향상과는 좀 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균형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교사 양성 문제예요. 교사요. 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사 연수에 되게 적극적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IB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입 반영 문제, 이런 게 여전히 숙제죠.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IB를 도입했지만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 더딘 편인데, 아마 이런 어려움들 때문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겠어요.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생들 탐구를 막 이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OECD의 교사 나침반 보고서도 딱 그 점을 강조해요. 교사가 이제 학습 설계자, 촉진자 또 동료 학습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IB의 과정 중심 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높여줄 수는 있는데, 동시에 평가나 피드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고요. 그 간극을 메우는 게 관건이죠. IB 교육에 대해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IB는 OECD가 제시하는 미래 역량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교육 철학을 가졌고, 유아부터 고등까지 또 한국 현실에 맞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대학 입시와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이나 교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 시스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결과 중심의 우리 교육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분명해요. 한국의 IB 학교 수가 세계 2위 규모로 막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이런 양적 성장 이면에 해결해야 할 질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시험 점수를 넘어서 진짜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네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IB나 OECD가 강조하는 이런 미래 역량을 생각할 때 지금의 평가 방식 안에서 당신의 학습 경험이나 혹은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